어떻게 하다가 뭐 비트코인 투자를 접하게 되셨는지. 딸아이가 계속적으로 권유를 해가지고 아빠도 좀 제발 좀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매달 그래도 몇백만 원씩으로 계속 수익이 났다고 하셨는데 예. 저는 사실 수익률이 한 달에 얼만큼 많이 나느냐보다 예. 적더라도 매달 꾸준히 수익이 났느냐, 꾸준함이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좀 꾸준하신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매형담배 7월 트레이딩 대회에서 우승하신 우승자분 모시고 인터뷰하겠습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여태까지 나와주신 분들 중에 최고령자이신 것 같은데 오늘 또 노하우를 여쭙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0대 중반의 남자, 슬아에는 아들, 딸 두 자녀를 두고 있는 평범한 자영업자입니다. 제주도에서 오늘 올라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제주도 사셨던 거예요? 아니면은 계속적으로 제주도에서 살았죠. 원래 제주도민 분이시구나. 예. 그러면 아무래도 코인이라는 게 20대, 30대한테는 조금 친숙한데 우리 10대 분들한테는 좀 덜 친숙한 경향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다가 뭐 비트코인 투자를 접하게 되셨는지 투자 경력이나 계기 이런 거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제가 보험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주식에 계속 투자를 해오고 있었으니까 한 1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인에 투자하게 된 경우는 딸아이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주식해서 좀 힘들게 말아먹고 6개월도 안 돼가지고 코인을 하더라고요. 그거를 보고 따라하게 되다 보니까 기술적인 부분도 익숙하고 그래가지고 계속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주식 투자 접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경력이 거의 한 15년은 정도 되신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주식 투자할 때는 수익률이 괜찮으셨을까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거의 10년 동안 계속 수익률이 안 좋다가 네. 장기로 했을 때 조금 수익률을 내서 생활비 정도 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따님이 코인을 먼저 접하셔서 이제 코인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몇 년도쯤부터 하셨을까요? 2022년도부터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선물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선물도 이제 그때부터 바로 했죠. 처음에 선물부터? 예. 그럼 주식할 때도 선물을 하셨어요? 아니면? 주식할 때도 선물을 했었죠. 선물을 하셔가지고 코인 선물도 조금 적응하기가 쉬우셨겠네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그러면 제 유튜브는 어떻게 접하게 되셨을까요? 딸아이가 계속적으로 권유를 해가지고 아빠도 좀 제발 좀 해보세요. 그럼 제 방송은 대략 한 언제쯤부터? 2022년 대회가 있을 때부터 방송을 보게 되었어요. 대회는 꾸준히 참여하시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우승을. 예, 그렇게 됐어요. 어쨌든 코인 처음 접하게 되면 쉽지 않았을 텐데 예. 아까 말씀하셨을 때도 수익률이 초반에 이렇게 좋지 않았다. 예. 근데 어느 정도 이제 2년 정도 접하다 보니까 실력이 좀 향상된 걸 느끼시나요? 아니면 거의 비슷하신 것 같아요? 실력이 들쭉날쭉하니까 크게 향상됐다고 보기 힘들죠.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강세장이니까 매달 한 3, 400씩은 챙겼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행보장세로 있다 네. 보니까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 않았죠. 그래도 작년에는 3, 400만 원씩 매달 벌었다고 하신 거면 그래서 플러스 수익률로 계속. 예, 그렇죠. 저는 안 좋다고 하셔서 계속 마이너스이신 줄 알았어요. 그거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매달 그래도 몇백만 원씩으로 계속 수익이 났다고 하셨는데 예. 그 이유는 어떤 것 때문일까요? 계속 꾸준히 수익이 나는 이유가? 그 매형남님 이제 방송에서 보면 역추세 매매 보통 자주 네. 말씀하시잖아요. 네. 저 정도 이제 실력자는 그 역추세 매매 시점 잡기가 상당히 그쵸. 어렵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세 추종 매매를 해가지고 추세선 위주로 많이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 방송이 도움이 되었나요? 그렇죠. 뭐 리스크를 관리하라. 가급적 이제 술 마시고 하지 말라. 잠자면서 거래하지 말라. 지표를 가급적 3, 4종목 이상을 보고서 좀 판단해라. 이런 부분 좀 참고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지금 이제 자영업도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하루 일상이 어떻게 돌아가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7시에 일어나가지고 출근 준비를 하고 이제 9시 정도에서 10시 정도 지정가 매매를 입력하고 난 다음에 출근해가지고 일 보다가 9시 업무가 거의 끝나거든요. 밤 9시에요? 네. 그러면 이제 씻고 밥 먹고 한 10시부터 12시 정도까지. 혹시 또 매매를 하시다가 네. 밤엔 주무시고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생각보다 하루에 차트를 집중해서 보는 시간은 오전에 한두 시간, 밤에 한두 시간에서 한 4시간가량? 그 4시간도 채 안 됩니다. 그럼 차트 분석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주로 차트를 분석하실까요? 보조지표 이런 거 사용하고 그러진 않아요. 네네. 20일자 이동 평균 선하고 거래량, 그 다음에 추세선 하나 정도 그려놓은 게 전부입니다. 거래량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차트가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늘었다 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 가격이 매우 싸니까 선물 투자자들이 좀 많이 붙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이 올라갈 때 이제 거래량이 붙었다 그랬을 때는 이게 매우 큰 강세장이구나, 한 번은 터져주고 내려오지 않겠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20일 이동평균선은 어떤 식으로 좀 참고를 하실까요? 이 추세가 내려올 때 닿았다 하면은 이제 하락으로 판단을 하고, 추세가 올라갔을 때 닿았다는 한 번 더 상승 곡선을 그리지 않을까. 캔들이 예를 들어서 20일 이동평균선보다 높이 있다가 닿으면 네. 이제 지지해주고 올라갈 거라고 예, 그렇게 예측을 판단하죠. 하시는 거고, 예. 떨어지다가 이동평균선을 부딪히면 이걸 뚫지 못하면 다시 재하락할 거다. 예, 그렇게 쪽으로. 판단하고 그러면 이제 20일 이동평균선이라고 했으니까 캔들도 일봉으로 보셨을 때 그렇죠, 일봉으로. 왜 20일일까요? 20일을 보시는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추세 추종 매매를 하다 보니까, 네. 그리고 주식할 때도 계속 이동평균 60하고 20을 중점적으로 20일, 60일, 120일 이렇게 주식에서 많이 보죠. 예, 그래서 선물할 때도 그걸 자주 보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꾸준히 수익이 나시다가 올해는 조금 들쑥날쑥 하시다가 7월에는 그래도 한 1,400% 정도로 네. 우승을 하셨잖아요. 예. 그때는 왜 우승을 하게 되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때는 운이 좋았어요. 왜냐면 6월 달에 하락을 하다가 이동평균선으로 이렇게 접촉이 있는 날이 그때 7월 1일인가 그랬습니다. 7월 1일이 딱 그 20일 이동평균선의 저항을 터치하는, 예. 아, 그래서 그때 숏을 매수를 했죠. 그래가지고 한 3, 4일 이렇게 하다가 그때 55,000불인가? 그때 정도에 익절을 하고 난 다음에 어디에서 이제 재매수 했냐면 54,500에서 재매수를 했어요. 롱 포지션을요? 예, 롱 포지션 네, 네, 재매수를 했는데 이제 그때 본절 나가고, 왜냐면은 아랫방향으로 깊게 그러다 보니까 본절 나가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중간에 이제 보시면은 올라갈 때 저 같은 경우에 추세 추종 매매를 하다 보니까 상승한 이후에 닿을 때, 네, 조정할 때 롱 매수를 하자. 네네. 그렇게 해서 수익률이 좋았다. 예, 평소에 그러면은 매매할 때 시드는 어느 정도로 운영을 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한 200만 원? 대략 한 1,500불에서 2,000불 정도? 그럼 작년에도 비슷한 금액으로. 네, 그렇죠. 그러면은 7월 달에 우승하신 이유가 주로 이제 추세 추종 매매와 특히 이제 20일 이동 평균선을 주요 보시는데 예측하는 도구와 장세가 잘 맞았다. 예, 그래서 우승을 하신 것 같다로 정리하면 될까요? 예, 그렇죠. 네네. 정해놓은 원칙 같은 게 있다면 매매 원칙이라든가 투자 원칙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잘 하시는 분을 보고 배우자. 아, 일단 나보다 나은 사람이 한 발짝이라도 더 근접해 있으니까 그 사람을 보고 따르는 게 최선이지 않나 싶습니다. 혹시 그리고 시청자들에게 공유해 줄 수 있는 뭐 노하우나 팁 이런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세를 따라하는 추종 매매다 버리니까 앞에 부분의 추세보다는 뒷부분의 퍼센테이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크다. 여기서 앞부분 뒷부분이란 뭘까요? 예를 들어서 하락장이라면 앞부분의 하락보다도 21선 닿거나 이후의 하락분이 더 크고, 상승장이라면 21선에 닿은 때까지 상승보다 그 이후의 상승폭이 더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그 21일 이동평균선을 약간 기준점으로 해서 터치했을 때 그 이후에 이제 추세가 훨씬 더 길게 나오니까 좀 네. 추세를 확인하고 그 이후에 좀 들어가시는 매매를 주로 하시는 편일까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대응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수익률이 한 달에 얼만큼 많이 나느냐보다 예. 적더라도 매달 꾸준히 수익이 났느냐, 단돈 10원이라도 꾸준함이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좀 꾸준하신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투자할 시기를 잘 기다린다. 아, 그 다음에 좀 마음의 여유가 있다. 음, 이 부분이 아무래도 투자하는 데 장점이 되고 있는 거죠. 아, 마음의 여유가 있으신 이유는 혹시 이제 어쨌든 생업에 종사하시는 부분에서 일정 수입이 있으니까. 예, 그렇죠. 그럼 이제 우승 소감 어떻게 되실까요? 저 매형남립을 보게 돼서 참 좋습니다. 예, 여기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보면 진짜 매형남립 잘생기셨어요. 감사합니다. 여하튼 제가 이렇게 나이 많아가지고 올라온 것 자체가 너무나 좋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사람보다 손가락도 느리고 머리 회전도 좀 늦다고 봐야죠. 그래도 이렇게 수익률 1등 하니까 좀 경쟁심도 좀 살아나는 것 같고 앞으로 일도 좀 잘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건 사전에 없던 질문이긴 한데 20대, 30대 젊은 투자자 또는 그냥 젊은 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인생 선배로서 해주고 싶은 말이 혹시 있으실까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때 20, 30대는 좀 인생을 과감하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투자를 하더라도 몰빵으로 해야 된다. 네. 왜 그래야 되냐면은 인생에 한번 실패를 해야 그래야 그걸 극복해 나갔을 때 자기의 길을 찾는다. 어차피 투자해서 실패하면은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스스로 다 합니다. 실패를 경험하다 보면은 성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네. 나오신 분들이 다들 최대한 안전하게 해라. 몰빵을 해서 한번 잃어봐라 다. 근데 저도 제 친한 지인들한테 30대 초반까지 한테 제가 특히 많이 하는데 야, 한 번쯤은 그렇게 베팅 해봐라. 그냥 코인이 아니라 자기 하고 싶은 일에 최선을 다해보고 야, 망해도 리커버리가 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30대 중반까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망해서 배우는 게 진짜 많으니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시청자들한테는 저는 이제 망하란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말씀을 저 대신 해주셔서 좋네요. 앞으로의 혹시 목표가 있다면? 앞으로의 목표는 코인을 해가지고 많이 벌겠다 이건 목표는 아니고 네. 건강하고 투자하는 기간이 앞으로도 계속 많아지셨으면 그게 가장 최선의 목표입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승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매매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